하안. 무슨 화분을 저렇게 샀어? 요즘 누가 개업한다고 화분을 사니? 촌스럽게 참. 식당이 둘 곳도 없겠다. 남편이 사는 거예요. 그래도 개업식인데 화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식당이 꽤 넓어서 둘 땐 많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한테는 생전 꽃다발 하나를 안 줬으면서 내 장모 가게 개업식 때는 큰 화분도 잘만 사다 주네. 보나마나 너가 시켰지? 우리 아들은 태생이 무뚝뚝해서 이런 간지러운 일 잘 못하는데 말이다. 제가 사오라고 시킨 적은 없는데. 엄육씨 피곤하세요? 그러시면 저 혼자 다녀와도 되는데요. 나중에 남편이랑 같이 오세요. 내가 언제 피곤하다고 했니? 왜? 내가 싫은 소리에서 듣기 싫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컨디션 좋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설마 저기니? 아, 네, 맞네요. 어때요? 가게 외관이 세련됐죠? 새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건도 괜찮아서 바로 계약했지 뭐예요? 내부 시설도 깔끔해요. 무엇보다 건물주분이 참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어제도 정리 같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모르는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의심부터 하고 봐야 돼. 그 건물주 월세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면 뭐하러 자리죠? 하여튼 너랑 사돈은 순수해서 탈이다. 사돈이 그나마 조그만 반찬 가게에서 손해를 덜 봤지. 이제 어쩌려고 그러는지. 사돈 어떻게 할지 환히 보인다 보여. 그리고 새 건물치고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네. 주차장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손님이 많이 올지 모르겠다. 이미 주차장에 차가 많이 찾는걸요. 이만한 조건도 없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시지? 차에 탈 때부터 잔뜩 화가 나 계시고 무슨 일 있으신가? 엄마 식당 가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식당.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개업식 때 찾아와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손님이 꽤 많네. 엄마 이러다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빈자리가 하나도 없네. 원래 식당 개업하면 인종돈 와야 정상이다. 개업이라고 서비스 그런 것도 줄 거 아니냐? 그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지. 아유, 그렇지요. 사돈 말이 맞아요. 저희도 개업 서비스로 육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손님들이 더 많이 왔나 보네요. 그래도 엄마 음식이 맛있으니까 나중에도 많이 오실 거야. 나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그렇고 죄다 엄마 음식 맛보면 식당 차리라고 하잖아. 엄마 음식 진짜 맛있다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니까 기분 좋네. 저기 자리 비워놨으니까 저기로 앉죠. 사돈,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한상 금방 차려드릴게요. 예, 뭐,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저 음식 늦게 나오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엄마 식당 차렸다고 할 때부터 내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네. 말투도 뾰족하시고. 이왕 축하해주러 왔으면 좋게 말씀하시지. 잠시 후. 아유, 무슨 간장게장이. 이렇게 짜. 소금에 절였어. 네? 간장게장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그렇게 짜진 않은데. 그리고 간장게장이 원래 좀 짜잖아요. 어머니 저번에 저희 집에서 간장게장 많이 드시고 가셨잖아요. 그것도 저희 엄마 음식인데. 그때랑 맛 비슷한데요? 그럼 내가 꼬투리라도 잡는다는 말이니? 그런 게 아니라 제 입맛은 그렇게 짜지 않아서요. 누가 네 입맛 물었어? 내 입맛에 짜다고. 간장게장뿐 아니라 음식이 전반적으로 너무 짜. 한식당 이러면 되겠니? 이러면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간다. 한정식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건강한 맛 기대하고 오는 건데 이렇게 간이 세니. 요즘 식당 창업이 그렇게 어렵다던데. 성공할 확률이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랑 맞먹는다더니. 사돈도 말년 이게 뭔 고생이냐. 식당도 이렇게 큰 데를 구해갖고 여기까지 팔 일이야? 야, 내가 봤을 때는 사돈이 너무 무리한 것 같아. 그냥 소소하게 반찬 좀 팔고 그렇게만 하면 되지. 뭐하러 식당을 차려가지고선. 마침 좋은 자리가 생겨서 그렇죠. 식당 하는 게 저희 엄마 꿈이기도 했고요. 전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딸이니까 그렇지.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땐 영 힘들어. 내가 이런 거 잘 볼 줄 알거든.
아유,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손님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느라 사돈께 신경을 별로 못 써드리네요. 죄송해요. 아니요, 됐어요. 밥 먹는데 신경이 뭐가 필요하다고. 저희 지금을 잘 누리셔야겠어요. 예? 아니, 언제 식당에 이렇게 손님이 가득 차는 걸 보겠어요. 바쁜 것도 마찬가지고요. 차동원의 메뉴판이 저게 뭐예요? 눈에 확 들어오지도 않고 글씨도 조금 해갖고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랑 비슷한 나이일 텐데 메뉴판이 저리서 쓰겄어요. 어허, 그런가요? 저도 안 그래도 글씨가 좀 작다 싶었는데 사돈말 들으니 바꿔야겠네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밥만 맛있음 장땡이지만 사돈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래봤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됐어요. 개업신날 분위기 망치고 싶지도 않네요. 잘 먹었어요. 그만 일어서자. 나도 이만 가야 될 때가 있어. 네. 엄마, 이만 가볼게. 이따 연락할게. 어서 가봐라. 새돈,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티슈까지 사다 주시고. 제가 가게 대박 내서 꼭 보답할게요. 뭐, 그러세요. 부담 갖지 말라고 일부러 티슈 사왔습니다. 큰 거 사드리면은 또, 그거 갖는다고 무리하실 거 아니에요. 가게도 잘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나중에 안 되더라도 상심하지 마시고 똑같이 티슈나 사다 주세요. 그게 무슨, 부담 갖지 말란 소리입니다. 이제 그만 가자꾸나. 엄마, 갈게. 조심히 가. 들어가세요. 잠시 후, 차 안. 어머니, 요즘 불편한 일 있으세요? 어디가 아프시다든가. 내가? 그런 일 없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문제지. 그건 왜 물어? 아니, 저희 어머니 가게 차렸다고 했을 때부터 표정이 내내 안 좋으셔서요. 음식도 저희 어머니 조그만 반찬 가게 하실 때랑 비슷한데 그때는 맛있게 드셨는데 지금은 너무 짜다고 불평을 하시니까요. 물론 솔직한 어머니 심정을 말한 걸 수도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어머니가 마음이 불편하셔서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요. 나 그게 뭔 소리니? 내가 셈이라도 낸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혹시 제가 실례를 했다거나 그런 이유라면 이게 실례하는 거야. 어디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소리라니? 야, 누가 들으면 내가 사돈 식당 차린다고 질투하는 줄 알겠다? 전혀 그런 거 없고 오늘 와보니까 음식 질도 안 좋고 식당도 넓기만 하지 인테리어도 거의 안 된 수준이라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다. 솔직히 나이 60 넘어서 식당 차리는 게 쉽니? 어디 잘 되는 체인점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데 저렇게 큰 식당을 혼자서 어떻게 운영해? 예전에 반찬 가게 하나 운영해 본 게 다인데 사돈이 너무 무모하게 결정한 것 같아서 내가 또래로서 가족으로서 충고해 준 거야. 사돈 귀에는 잘 안 들어온 것 같기는 했지만 말이야. 너라도 좀 말리지 그랬니? 딸이 돼서는 그저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면 되겠어. 저러다 망하면 누가 감당하라고? 설마 우리 아들 돈으로 감당하려는 건 아니지? 생각해 주셔서 하신 말씀이라면 감사한데요. 제 기준에서는 저희 엄마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머니 생각이 있으시니 그것까지 제가 뭐라 할 순 없겠죠. 그리고 저희 엄마 가게 차릴 때 빚진 거 없어요. 집 한 건 원래도 어차피 혼자 살 거니까 조그만 집에서 살고 싶다 하셔서 그런 것도 있고 평소에 반찬 가게 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망한 가게 하면서 빚지는 경우 상당하다. 너도 잘 지켜봐. 지금이야 개업했다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몰려오지만 한 일주일만 지나봐라. 분명 팔이 날릴걸. 그때 사돈 얼마나 실망할지 눈에 훤해서 나도 영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다면서 왜 웃으시지? 엄마 오래된 상가에서 반찬 가게 한다고 했을 때도 직접 가보시더니 저렇게 웃으셔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좋은 날에 자꾸 안 좋은 소리만 들어놓으시고 속상해 죽겠네.
그날 저녁, 집.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부정적이야. 나한테도 좋은 소리 하는 걸 못 봤다니까. 어렸을 땐 그게 그렇게 미웠는데, 이제 크니까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싶더라고. 사람마다 성격 다양하잖아. 같은 걸 봐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차라리 나한테만 얘기를 하셨으면 그냥 넘기는데, 엄마한테 대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가뜩이나 오늘 개업식이라 얼마나 들뜨겠어. 어머니 하는 소리 듣는데 내가 다 속상하더라. 어머니 좀 너무하신 것 같아. 당신이 직접 와서 들어봤어야 된다니까? 아마 엄마가 오는 손님 맞느라 정신없어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엄마도 엄청 속상했을걸? 하필 일이 몰렸는데 어떡하냐.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엄마가 솔직히 장모님 식당 가서 안 좋은 소리 들어놓을 이유가 없잖아. 그냥 하는 소리라니까. 그리고 엄마도 장모님 음식 되게 좋아해. 반찬 가게 하실 때도 나 종종 시켜서 반찬 사오게 시키셨다니까. 물론 장모님이 매번 공짜로 주시긴 했지만 엄마 나한테 돈까지 쥐어줬어. 이럴 때 돕지 언제 돕냐면서 가족이라고 돈 안 내려 하지 말고 무조건 돈 내라고. 정가보다 더 많이 내라고 그런 말까지 하셨다니까.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그래. 엄마도 장모님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 아마 이번에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닐까 싶어. 그리고 뭐든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개선되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괜히 우리 엄마만 이상한 사람 됐네. 아니, 그런 의미로 말한 거 아니잖아. 내가 언제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했어.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지. 우리 결혼 초에 약속한 거 생각 안 나? 서로 부모님 나쁘게 얘기하지 않기로 한 거? 그렇게 하면 빈정마상한다니까. 난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당신은 요새 좀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속상해서 그렇지. 알았어. 나도 좀 오해를 했나 보네. 어머니가 종종 당신 통해서 반찬 사오게 한 건 몰랐어. 엄마가 워낙 티내고 그러는 걸 안 좋아해. 겉은 딱딱하셔도 속은 따뜻하시다고. 두고 봐. 장모님 식당 하는 것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할걸? 그렇다면 다행이지. 한 달 후, 전화. 요즘 엄마가 제일 바쁜 것 같아. 전화해도 바로 받지도 않고, 문자도 한참 뒤에 답장하고, 손님이 그렇게 많아? 그러네. 점점 많아져갖고 그 식당 앞에 웨이팅 기계도 새로 설치했잖아.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개업할 때 설치할 걸 그랬어. 그때 했으면 더 싸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나? 아무튼 너무 잘 됐다, 엄마.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한 달만 지켜보고. 아무래도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다. 이미 한 달이나 지났는걸.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개업 효과는 사라진다 하더라. 그리고 벌써 왔다 간 손님들도 있다며. 벌써 단골이 생겼다는 건데 이대로 계속 잘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우리 마케팅 성공한 따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가네. 아, 다들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사돈 돈을 왔다 가셨어. 어머니가? 나한테 엄마 식당 간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그냥 식사하러 오신 것 같은데? 친구분 한 분이랑 오셨지. 그새 사돈 말한 대로 메뉴판도 크게 바꿔놔가지고 사돈 덕분에 손님들이 메뉴판 보기 더 쉬워졌다 말하니까 쑥스러우신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 돈도 안 받으려 했는데 끝까지 내고 가시더라고. 죄송해서 원 서비스라도 더 드릴 걸 그랬다. 그러셨구나. 남편 했던 말이 맞네. 매상 올려주러 가신 거네. 아, 내가 괜한 오해를 했네. 원래 어머니 말투가 차가웠는데. 게다가 단체 예약까지 하고 가셨어. 10명이나. 처음으로 단체 예약 잡는 거다. 여기가 회사 근처는 아니라 그동안 소규모 예약만 들어왔거든. 저 단체 예약을 사돈이 해주니까 감회도 더 새롭고 그러네. 제일 비싼 정식으로 예약하고 가셨어. 한 사람이 5만 원씩 하는 그 정식? 그럼 50만 원이네? 아, 여고 동창 모임을 여기서 하신다 그러더라. 다들 술 많이 마시니까 소주랑 맥주도 잔뜩 내오라 그러시는 거 있지? 사돈 덕분에 매출도 확 뛰었어. 이번엔 서비스 좀 왕창 드려야지.
어머니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네. 니까 말이야. 마음만 사돈이라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더 잘해드려야지. 너도 사돈한테 잘해드려. 요새 아들 가진 엄마들이 서운할 일이 그렇게 많대더라. 아들은 결혼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처한테만 잘한다고. 아니 요즘엔 시어머니 관련 일이라면 무조건 안 좋게 보잖니. 그렇긴 하지. 나도 어머니가 이렇게 신경 써주실 줄 몰랐네. 단체 예약까지 해주시고. 아이, 그게 가게한텐 제일 좋은 일 아니야. 매상도 한 번에 확 올릴 수 있고. 그럼 사돈이 일부러 알고 그러신 것 같아. 아주 감사한 분이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 나도 더 잘해야겠다. 그동안 오해한 것도 풀고. 오해라니? 사돈이랑 무슨 일 있었어? 어, 아니야. 아무것도. 1시간 후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인제 막 하려던 참이다. 안 하던 전화를 다 하고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오늘 엄마 식당 다녀가셨다면서요? 단체 예약까지 해주시고 가셨다 들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엄마도 첫 단체 예약이라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근데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 왜요? 아니 음식 맛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 왜 그렇게 짠지. 같이 간 친구도 물을 계속 마시더라고. 말은 안 하는데 어지간히 짰던 모양이다. 아, 그러셨어요? 넌 못 느끼니? 손님들도 죄다 그런 것 같은데. 개업하고 한 달은 잘 될 수 있지만 솔직히 난 나중에 팔이 날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사돈한테 한마디 하려다가 그 싱글벙글한 얼굴에 침 뱉고 싶지 않아서 참은 거야. 그러니 딸인 네가 말 좀 하거라. 사돈 돕는다고 단체 예약을 잡긴 했지만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니.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모임인데 이왕이면 맛있는 거 대접하는 게 좋지 않겠어? 가격도 비싼데. 그 돈 다 우리 동창회비에서 나가는 거거든. 제가 그럼 엄마한테 말할게요. 어머니 오실 때는 음식 간 좀 싱겁게 하라고요. 우리 한정이 아니라 전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게 무슨 식당을 그렇게 크게 해갖고 크기만 적당히 써도 손님이 별로 없어도 안 초라해 보였을 텐데 크기가 그렇게 크니 손님이 좀만 없어도 엄청 횡해 보이지 않니? 직원도 그새 많이 뽑은 것 같은데 나돈 참 오버한다니까? 그런 거 너가 좀 잡아주고 그래야지. 아, 네. 말은 저렇게 하셔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자. 그럼 나도 이만 밥 좀 먹으려고. 점심이 너무 짜게 먹었더니 입맛이 없네. 그냥 있는 국에 밥이나 말아 먹어야겠다. 아들은 들어왔어? 그래도 잘 챙겨 드셔야죠. 남편 오늘 회식이라서요.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요새 통 바쁘네요. 저도 얼굴을 잘 못 봐요. 한창 바쁠 때지. 아유, 우리 아들만 일하느라 고생이네. 사돈이 싸준 반찬으로만 식사 차리지 말고 너가 요리도 좀 하고 그래라. 엄마 닮았으면 요리도 꽤 할 텐데 어디 그런 건 안 배웠니? 제 엄마랑 다르게 요리는 잘 못해서요. 그래도 요즘 신경 쓰고 있어요. 아무튼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저희 엄마 가게 신경 써주시고. 그러다 우리 아들한테 피해 갈까봐 그렇다. 그러게 나처럼 가만히 집에나 있지 뭘. 돈 까먹는 일을 왜 하는진. 그럼 끊자. 네, 들어가세요. 말은 여전히 냉랭하시네. 그래도 사람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걸 먼저 보라고 있어. 이렇게 단체 예약까지 해주실 정도면 우리 엄마 가게 잘 되길 바라신단 거 아냐.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원래 스타일이 그러신걸. 이틀 후 식당. 엄마 나왔어. 어머, 손님이 그새 더 많아졌네? 왔어? 아, 나도 정신이 없다. 일단 효정아, 저기 앉아있어. 이따 얘기하자. 응? 아니야, 엄마, 나도 도울게. 와, 엄마 식당 잘 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밖에 사람들 서 있는 것도 줄 서 있는 거야? 기계에 예약 등록했는다고 줄을 저렇게 쓰셨네. 가게가 넓어서 망정이지. 작은 데로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는 손님들 빈속으로 돌아가게 할 뻔했다.
그때 엄마 집 팔아서 좋은 매물 잡았던 게 신의 한 수였네. 이래갖고 내일 단체 예약 감당할 수 있겠어? 직원들도 저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급하게 일일 알바라도 구해보려 하는데 잘 안 구해지네.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야지. 내가 도울까? 나 마침 회사가 요즘 한가하거든. 휴가 써도 될 것 같은데. 휴가 때는 쉬어야지. 엄마 일 도우면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엄마 일 돕는 건데 뭐 어때? 나도 그 김에 어머니 친구분들께 눈도장도 찍고 하면 좋지. 하긴 그 말도 듣고 보니 맞네.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는데 친구분들 앞에서 체면도 차리면 좋지. 저 그럼 좀만 도와줘. 음식이랑 그런 거는 엄마가 직원들이랑 미리 해놓을 거고 서빙만 도와주면 된다. 친구분들 오시면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그래. 며느리가 살갑고 그럼 사돈도 어깨가 절로 올라가지 않겠어? 음, 나도 그러고 싶어서 돕겠다고 한 거야. 내일 화장도 좀 신경 써야겠네. 다음날 식당. 엄마 나왔어. 어? 왜 이렇게 한산해? 단체 예약 30분이 아니야? 테이블도 세팅이 안 돼 있네. 아휴, 글쎄. 사돈이 아까 취소 전화를 하셨지 뭐야. 음식도 다 준비해놨는데. 어? 무슨 일 있으시대? 나도 물었는데 그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그냥 무작정 취소해달라 하시네. 일반 손님 같았으면 예약금이라도 받았을 텐데 사돈인데 예약금이라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냐고. 사돈도 참. 당일 예약 취소가 가게에 얼마나 큰 타격인데 이것 때문에 손님 예약도 덜 받았는데. 아니, 이러다 할 설명도 없이 취소라는 게 어딨어.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볼게. 아유, 사정이 있으시겠지. 직후 전화. 여보세요? 요새 전화를 되게 자주 하네. 나 약속 있어서 오래 전화하긴 힘든데. 어머니, 오늘 저희 엄마 식당에서 모임 가지기로 하셨잖아요. 갑자기 아까 취소하셨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글쎄 너한테 일러 바쳤어? 사돈도 참 입이 가볍다. 그렇게 사정이 있다고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시고. 무슨 사정이신데요? 예, 내가 그것까지 너한테 일일이 말을 해야 되니? 그리고 예약 취소하는 건 손님의 권한이야. 그래도 단체 예약을 잡아놓고 당일에 취소하는 건 가게에 큰 타격이니 왜 취소하시는지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글쎄 난 말하기 싫다니까. 바쁘다니까 왜 이래 정말. 이만 끊자. 어머니! 왜? 그 할 말 다 한다는 며느리가 뭐라고 해? 뭐지? 전화가 안 끊겼나? 지 엄마 식당에 타격 줬다고 아주 지랄지랄을 다 하네. 이래서 기세 며느리가 싫다는 거야. 우리 아들은 또 뭐 이런 애를 마누라라고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성공했네. 너 사돈 얄밉다고 골탕 좀 먹이고 싶다고 그랬잖아. 바로 전화 와서 따지는 거 보니까 골탕 좀 먹은 것 같은데? 사돈은 별말 못했다며. 난 사돈 그러는 게 더 얄미워. 무슨 늘 저 혼자 고고하다니까. 잡초 속에 피어난 난초처럼 군다고 똑같이 잡초면서 말이야. 아니 조그만 반찬 가게나 계속 운영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 본인 분수에도 맞지 않는 거라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야. 그 와중에 손님은 왜 그렇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그렇게 났나 봐. 근데 솔직히 나도 가보고 싶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보나마나 내가 취소해서 기분이 꽤나 상했는데 고고한 척하느라 티는 못 내고 자기 딸 불러내서 한풀이 있겠지. 사람이 좀 솔직해지면 얼마나 좋니? 하긴 나도 그런 사람 봤는데 좀 재수가 없더라고.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어머 아무튼 잘 됐네. 이제 속이 좀 후련해? 그럼 후련하지. 야 얼른 먹어. 오늘은 내가 산다. 응 그래 그래. 근데 여기 한 잔씩이 그렇게 맛있진 않네. 구성이요. 직후 식당. 이제까지 엄마 식당 잘 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였어? 아니,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다. 아니, 어떻게 사돈지간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지. 엄마, 들었어? 통화 소리가 좀 커야지. 사돈 목소리가 크지 않니?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말들을 쏟아부었나 보다. 나는 사돈 성격이 원래 까칠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엄마, 내가 잘 말해볼게. 나도 이렇게 들은 이상 더 못 참겠어. 난 내가 오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아니야, 아니야. 마침 사돈 위해서 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게 뭔데? 너는 지켜보기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은 너한테도 피해갈 것 같아. 다음날 식당. 아니, 뭘 또 오라고 해요. 어제 일 따질라 그러세요? 전화상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다른 데 바로 일러 바쳤으면서 아직도 할 얘기가 남았어요. 아니, 내가 효정이한테도 얘기했지만 예약 취소하는 건 손님 권한이에요. 그거 갖고 무슨 큰 피해를 당한 것 마냥 그렇게 보시면 장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장사하다 보면 이런 일 태반일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돈, 예전에 그림을 좀 그렸다고 했죠? 무슨 전시회도 하셨다면서요. 그러다 그 이후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못 그렸고요. 갑자기 옛날 얘기는 왜 꺼내요? 한참 전 얘기를? 사실은 저희 식당 인테리어가 거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유가 있었거든요. 뭐 사돈도 그림 그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집에만 있기 지루하고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사돈이 그린 그림을 여기 좀 걸어볼까 했거든요. 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중에 관심 보이는 분이 있으면 팔기도 하고요. 그럼 사돈도 용돈벌이하고 옛날 꿈도 이어가고 좋지 않겠어요? 전부 다 생각했던 건데 미리 얘기한다는 게 지금 얘기하게 됐네요. 그림을 여기 건다고요? 아이, 그러면 저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사돈 모습 보니까 그럴 마음이 사라졌네요. 어쨌든 사돈 그림을 제 식당에서 전시하고 팔게 되면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당일날 바로 예약 취소하는 사돈 모습 보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분이면 같이 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평소에 식당에 작은 전시회를 열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사돈 그림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세상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잘 그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남남이기 때문에 약속도 잘 지키고 좋지요. 근데 사돈은 솔직히 어제 제가 다 준비해놓고 예약 손님도 덜 받은 거 뻔히 알면서도 사돈 개인적인 일 챙기느라 다 무시하고 예약 취소해버린 거 아니에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요. 아무리 사돈이라도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함께할 순 없죠. 뭐 그래도 다른 사람 구하기 전에 사돈께 미리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제 그림을 안 걸겠다는 소리세요? 그렇죠. 안 거는 게 아니라 못 거는 거죠. 그림 걸려면 그림 걸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한이라는 게 생기고요. 어제 사돈 모습대로라면 기한도 한참 넘길 줄 누가 알겠어요. 아니, 한다 해놓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제 식당은 계속 이렇게 허전한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또 저만 손해고요. 아니, 그림은 제가 일정 맞춰서 그릴 수 있죠. 어떻게 온 기회인데요. 사돈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음. 저도 어제 안 그랬을 겁니다. 저 말이 좀 이상하네요. 당일 예약 취소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다고 해도 양해를 구해야 되고요. 제 기회는 제가 사돈 그림 걸겠다고 안 했음 얼마든지 당일 취소가 가능하다는 걸로 들리네요. 그런 게 아니라 사돈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는 큰 실례를 범했어요. 그러려는 게 아니라 어제 통화 다 들었습니다. 예? 무슨 통화를 말씀하시는지. 저희 딸이랑 통화했죠. 그 뒤에 통화가 안 끊겼더라고요. 친구분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다고요. 제가 뭐가 그렇게 얄미우셨어요? 제 성격이 좀 차분하긴 한데 그게 그렇게 꼴불견이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큰 식당 운영하면 안 돼요. 어제 사돈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차라리 사돈한테 제가 말 실수했거나 실례를 범했음 사돈이 그러는 거 이해해 보겠는데
그냥 제가 반찬 가게 운영하다가 큰 식당 운영하는 게 그 와중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제가 사돈한테 무슨 패기 친 것도 아니고 제 식당 잘 되는 게 우리 애들한테도 장기적으로 좋은 건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약속 어긴 거보다 그런 마음 품으신 게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그게 말 똑바로 안 하실 거면 그냥 여기서 관두죠. 사돈 얼굴 앞으로는 보기 힘들 것 같네요. 제 식당에도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음식 별로라면서요. 그러면서 굳이 왜 와요? 반찬 가게 할 때도 제 반찬을 그렇게 사가시더니 좀 황당하네요. 저, 사, 사실은 지, 질투, 그러니까 사돈이 부러워서 그랬어요. 제가 부럽다고요? 아니, 왜요? 그렇잖아요. 난 옛날에 전시회 한번 한 거 말곤 한 게 없잖아요. 그저 아들 하나 키우기 바빴죠. 그것도 내 힘으로 아들 키운 게 아니라 남편 돈으로. 남편 죽은 다음에는 남편 목숨값으로 이때까지 살았죠. 내가 직접 일해서 돈 벌어본 게 없어요. 전시회 그것도 남편 졸라서 한 게 다고요. 지금은 늙어서 볼품 없어졌지만 나도 한때 꿈이 있었어요. 유명한 화가가 돼서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나도 당당하게 사는 거요. 근데 지금 어때요? 미대 겨우 졸업해서는 그 뒤로 하는 거 없이 있다가 결혼만 부랴부랴 해서 애 낳고 살림만 하고 그에 비해서 사돈은 나랑 똑같이 남편 일찍 떠나보냈는데도 혼자 능력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반찬 가게 할 때도 솔직히 부러웠어요. 조그만 가게지만 그래도 손님들도 꾸준히 오고 사돈도 즐거워 보이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애들 결혼 자금도 보태시고 이렇게 큰 가게까지 얻었다니까 어찌나 부럽단지요. 난 그동안 뭘 했나. 60년 넘게 살면서 수동적으로만 살아왔지. 능동적으로 한 게 뭐가 있나 싶더라니까요. 이제 와서 어디 튀어버릴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계속 집에 처박히니까 우울해져가지고 더 기력도 없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돈을 조금이라도 골탕 먹으면은 제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서. 근데 그렇지도 않네요. 오히려 저만 더 한숨스럽게 됐네요. 이런 속내를 어떻게 내보이겠어요. 그러니 자꾸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기분이나 나쁘게 했죠. 사돈이 왜 한 게 없어요. 듬직한 아들 키워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뜻깊죠.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시잖아요. 제가 괜히 사돈 그림을 전시한다 했겠어요. 저번에 사돈집 갔을 때 테이블 위에 그림 그리신 종이가 몇 장 있더라고요. 잠깐 연습하신 것 같았는데도 이쁘던데요. 그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반찬 가게는 너무 좁으니까 안 되고 손님들 많이 드나드는 식당에 사돈 그림 걸어야겠다. 그거는 또 언제 보시고. 아휴, 전 그저 사돈 깎아내릴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더니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정말 죄송해요, 사돈. 울지 마세요. 사람 누구나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죠. 근데요, 사돈, 질투를 품으려면 좀 더 근사한 사람한테 품으세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남편 목숨값으로 산 게 뭐 어때서요? 불법으로 얻은 돈도 아니고. 저도 그런 돈 나왔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남편 죽은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서 이러다 나랑 효정이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한 것뿐입니다. 반찬 가게나 식당이나 열심히 하다 보니 기회가 생긴 거고요. 아마 사돈도 제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아마 더 멋지게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부러워하실 거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 나이까지 그림 그리는 재능 갖고 있는 사돈이 부러워요. 그런 재능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미 늙었고 실력도 예전 같지가 않은데. 실력이야 이제부터 갈고 닦으면 되죠. 한 달 시간 드릴게요. 그 안에 열심히 연습하셔서 제 가게에 어울리는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그럼 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쉽게 용서할 생각 없었는데 사돈이 용기 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도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하실 수 있죠? 가족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당연히 잘해야죠.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도 비슷한데 친구처럼 잘 지내봐요. 옛날부터 사돈한테 그런 동지애를 느꼈는데 사돈은 그러지 않았다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마음이 좁아서 이제 안 그럴 겁니다. 저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세요, 그럼. 기대해 볼게요. 한 달 후, 식당. 우와, 그림이 너무 이뻐요. 식당 분위기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엄마 이제 그림 안 그리는 줄 알았는데 실력 안 죽었네. 한 달 동안 바쁘다고 내 연락도 잘 안 받더니 그림 그리려고 이런 거였어? 그럼 엄마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 그러니 열심히 해야지. 사도는 어떠세요? 저 오랜만에 그려본 거라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하긴요. 제 기대 이상입니다. 오는 손님들마다 그림 사가겠다고 하는 건 아닌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아유, 가찬이세요. 그저 내 그림 봐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다 사돈 덕분이고요. 저는 기회만 드린 거지 나머진 사돈이 다 했습니다. 장님, 감사해요. 이제 식당 와보는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저희 어머니까지 신경 써주시고 아유 뭘 별일도 아닌데 나야말로 식당 분위기가 이렇게 화사해지니 좋네. 사돈, 앞으로도 자주 그려주세요.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 알죠? 아유, 저야 맡겨주시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오랜만에 제대로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예전엔 끄적이기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동안 어떻게 숨기셨어요? 전 어머니가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지 처음 알았잖아요. 고맙다. 내가 며느리 사돈복이 있나 보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십시다. 느낌이 참 좋네요. 한 달 후, 식당. 엄마, 나왔어. 부탁한 액자도 사왔어. 아니, 액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 어머니도 계셨네요? 마침 잘 왔다. 그림 좀 액자에 넣어줘. 그림 사겠다는 손님이 어찌나 많은지. 액자가 좀 더 고급스러우면 그림이 잘 살 것 같아서 사오라 한 거야. 어때요, 사돈? 이렇게 손님께 갖다 드리면 더 좋겠죠? 어머, 딱 좋네요. 역시 사돈 안목은 믿고 본다니까요. 글쎄 그림이 많아졌네요. 너무 이뻐요, 어머니. 실력도 많이 느신 것 같은데요? 더 연습해봐야지. 맞다. 사돈, 여기. 어머, 이게 뭐예요? 그림 판돈 다 저한테 주시잖아요. 원래 공간 대여료는 제하고 주는 게 맞는데요. 현금으로 드리면 안 받으실 것 같아서 상품권으로 준비해봤어요. 아유, 뭐 이런 걸 줘요. 진짜 괜찮아요. 나도 사돈 그림 덕 많이 보고 있어요. 손님들이 더 늘었잖아요. 이쁜 그림도 전시한다는 소문도 돌아서 손님들이 더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부상조하는 관계니까 이렇게 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고마워서 그래요. 돈 이상으로요. 물론 용돈벌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림 다시 그릴 수 있는 게 사회활동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였으면 감히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그러니까 사돈, 조그만 성이라도 받아주세요. 이래야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 엄마. 어머니께서 특별히 신경 쓰셨는데 받아. 안 그래도 엄마 옷도 사야 되잖아. 아유 뭐 정 그러시다면 받을게요. 다음부턴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저도 저주차고 한 일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정이 너도 액자 사오느라 고생했다. 일도 하고 우리 일도 돕고 여러모로 바쁘네. 이런 무거운 액자는 아들 시키지. 어차피 차에 싣고 하는걸요. 회사 근처에 액자 파는 공장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뭐 맨날 바쁘죠. 누가 보면 세상 일을 본인 혼자 다 하는 줄 알겠어? 적당히 하라고 해. 집안일도 신경 쓰고. 아니, 예전엔 저보고 다 하라 하시더니 많이 변하셨네요. 어머, 얘가? 누가 보면 나 악덕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 나 안 그래. 지금은 진짜야. 사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오해 안 합니다. 제가 사돈을 몰라요.
저도 농담이었어요. 아, 두 분 다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어머니도 좋아하는 일 다시 한 거 된 거 보니까 기분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래, 나도 요즘이 제일 행복해. 인생 통틀어서 말이야.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혼자 식당 운영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돈이랑 꾸며나가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1년 후, 그 뒤로 저희 엄마 식당은 점점 더 대박이 났어요. 최근엔 방송도 나왔고요. 시어머니가 그린 그림으로 장식된 예쁜 식당에 저희 엄마가 만든 정갈한 밥상이 방송으로 보기에도 좋아 보였는지 전국 각지에서 손님분들이 오고 계세요. 식당이 바빠지면서 시어머니도 엄마 일을 종종 도와주고 계세요. 거의 매일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남편이랑 같이 식당 일을 도와주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와서 서빙을 돕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서 말을 놓기로 했는지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처럼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랑 남편 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 저는 저대로 엄마가 일만 하다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이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어머니가 집안에서 외롭게 지내실까 걱정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확실히 일이 생기고 바빠지시니까 저희한테 신경을 덜 쓰시고 본인 인생에 집중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전보다 더 너그러워지고 밝아지셔서 시어머니 대하기에도 훨씬 편해졌네요. 이제는 시댁을 가는 게 친정을 가는 것만큼이나 편해요. 한편 전 얼마 전에 임신을 했는데요. 결혼한 지 꽤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역시 마음이 편할 때 뭐든 잘 되는 법인가 봐요. 이렇게 찬사가 찾아오셨으니 말이에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엄마는 매번 반찬과 보양식을 해다 주시고 시어머니는 축하 선물이라며 이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꽃밭에서 천사가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와 함께 그림을 판 돈을 모아서 샀다며 아기 옷과 장난감을 보내주셨는데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어서 아기가 태어나서 옷도 입어보고 장난감도 갖고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림도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고 있대요. 최근에는 어느 복지단체에서 어머니 그림을 전시하고 싶다고 했나 봐요.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엄마가 어머니한테 기회를 줬던 게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엄마가 어머니한테 당한 걸 돌려줬다면 두 분이서 이렇게 잘 될 일은 없었겠죠. 때로는 사이다 복수보다 너그러운 마음이 이기나 봐요. 저 역시 곧 아이의 엄마가 되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밝게 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려고요. 그래야 제 아이도 행복하게 살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세요.